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 투자 시 가장 중요한 법원에서 제시하는 서류들을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매는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상세 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처럼 경매 서류도 그래야 하죠. 그럼 지금부터 함께 경매 서류 검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경매에서는 정말 다양한 서류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낙찰 전 꼼꼼히 읽어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서류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가격 판단을 위해서는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서를 봐야 하고요. 다음으로 권리 분석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이해관계인 목록, 권리자 신고서, 그리고 채권자 신고서 및 배당 요구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과 건축물 관리 대장, 그리고 점유 현황과 명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죠. 이 서류들을 보는 데에는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서류는 감정평가서입니다. 이 서류는 감정평가사가 이 부동산은 얼마짜리야라고 공식적으로 적어놓은 문서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감정가를 확인하세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세 기준값이니 실제 시세와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평가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 시점이 오래되었다면 지금 시세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지났다면 반드시 시세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평가 방식을 확인하세요. 비교사례법, 수익환원법, 원가법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감액 항목을 놓치지 마세요. 도로가 없거나 형질이 불량하거나 위험시설이 주변에 있는 등 가격을 낮춘 이유가 적혀 있다면 반드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핵심 체크. 감정가는 시작 입찰가의 기준이 됩니다. 감정가 대비 실제 시세 비율, 즉 낙찰가율이 너무 높다면 싸게 산 것이 아닐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황조사서입니다. 이 서류는 법원의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금 이 부동산 상태가 어때? 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점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 임차인인지 소유자인지, 그리고 몇 명인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둘째, 임차 여부입니다. 전월세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 규모와 입주 날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건물 상태입니다. 누수, 파손, 무허가 증축 등 집행관이 눈으로 본 건물의 상태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넷째, 명도,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협조적인지 아니면 강제 퇴거가 필요한 상황인지 사전에 파악하여 명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 현황조사서는 수개월 전에 조사된 기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최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부동산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류에는 소유권, 빚, 그리고 각종 권리 관계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첫째, 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제부와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가 채무자, 즉 경매를 신청한 사람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둘째, 근저당과 압류 여부입니다. 을구에 있는 근저당 설정 금액의 합계가 감정가보다 크다면 낙찰 후 그 금액이 내 돈에서 빠져나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가처분과 가압류입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권리입니다. 만약 이러한 권리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넷째, 가등기 여부입니다.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낙찰 후에도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핵심 체크. 등기부등본에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근저당 등을 기준으로 그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들은 낙찰 시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이해관계인 목록입니다. 이 서류는 이 경매에 돈을 받으려는 모든 사람들의 명단, 즉 돈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채권자의 순위입니다. 근저당권자, 임차인, 세금 등 누가 배당을 받아가는지 그 순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순위에 따라 내가 인수해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임차인 목록입니다. 전입신고가 된 임차인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 순위에 따라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국가나 지자체의 체납 내역입니다. 세금 체납, 예를 들어 재산세나 국세가 있다면 낙찰자가 아닌 배당에서 먼저 처리되므로 이러한 부분이 낙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넷째, 불명확한 권리자입니다. 주소 불명 등으로 연락이 안 되는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추후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 이해관계인이 많을수록 배당 분쟁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이 서류는 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나? 농사만 지어야 하나? 개발 제한은 없나? 를 알려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첫째, 용도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 상업, 공업, 농림, 녹지 등 어떤 용도 지역인지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개발행위 제한 여부입니다.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건축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농지나 임야 여부입니다. 농지는 농업인이어야 취득이 가능하고 만약 농지 전용을 해야 한다면 별도의 허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넷째,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이는 얼마나 크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인데요. 이 비율이 낮을수록 토지의 활용도가 제한됩니다. 핵심 체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면적과 등기 면적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교차 확인이 필수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건물의 생년월일이자 가족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지어졌고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 모든 정보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첫째, 사용승인일, 즉 준공 날짜를 확인하세요. 오래된 건물일수록 리모델링 비용을 감안해야 합니다. 둘째, 용도 확인입니다.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등 등재된 용도 외로 사용 중이라면 이행강제금의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면적 일치 여부입니다. 실제 건물 면적과 대장 면적이 다르다면 무허가 증축 가능성이 있어 추후 철거 명령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위반 건축물 표시 여부입니다. 만약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 만약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즉 법정 지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과 교차 확인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제 채권자 신고서와 배당 요구서입니다. 이 서류들은 돈 달라고 손든 사람들의 신고서로 총 빚이 얼마인지, 그리고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첫째, 총 채권 금액을 확인하세요. 모든 채권자들의 요구액 합계가 감정가를 초과한다면 배당 경쟁이 매우 치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선순위 채권을 파악해야 합니다. 근저당, 임금채권, 세금, 일반 채권 순으로 우선 배당되므로 4차례까지 돈이 남을지 면밀히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배당 요구 기한입니다. 배당 요구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낙찰 후 소멸될 수도 있으니 이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인수 채권 여부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는 낙찰 후에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
채권 계산서도 함께 확인하여 원금 외 이자나 연체료가 얼마인지 정확한 채권 총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권리자 신고서입니다. 이 서류는 임차인 등 권리자가 직접 법원에 저 여기 살아요.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제출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고 보증금액입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보증금 금액이 실제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전입신고일입니다.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다면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수도 있으니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째, 확정일자 여부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배당에서 보증금을 우선해서 받을 권리가 있으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대항력 확인입니다. 전입과 점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기 때문에 낙찰 후에도 퇴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 법원에 신고를 안 한 임차인도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황조사서와 현장 답사를 반드시 병행하여 모든 점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점유 현황, 즉 누가 살고 있나? 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등기나 서류만 봐서는 안 되며 실제로 누가 어떤 조건으로 살고 있는지가 진짜 핵심입니다. 첫째, 직접 현장 방문은 필수입니다. 매각기일 전에 반드시 직접 부동산에 찾아가야 합니다. 서류와 현실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점유자와의 대화입니다. 임차인과 미리 대화하여 자진 이사 의사를 확인하면 명도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불법 점유 여부입니다. 소유자 외 무단 점유자, 심지어 친인척이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불법 점유로 간주되어 인도명령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명도 예상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협의 명도는 1개월에서 3개월 하지만 소송을 통한 강제 명도는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융 비용도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 명도 비용은 이사비 지원이나 강제 집행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 비용을 반드시 입찰가에서 차감해서 계산해야만 정확한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낙찰 전 최종 체크리스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모든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첫째, 감정평가서를 통해 감정가와 실제 시세를 비교하고 감액 이유를 확인했는지 점검하세요. 둘째,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위반 건축물 여부, 용도, 그리고 면적 불일치 여부를 확인했나요? 셋째, 현황조사서에서 점유자 현황, 임차 여부, 건물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넷째, 배당 요구서에서는 총 채권액과 선순위 배당 후의 잔액을 정확히 계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등기부등본을 통해 말소기준 권리와 가처분, 가등기 유무를 파악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여섯째, 권리자 신고서를 통해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일곱째, 이해관계인 목록에서 채권자 순위와 임차인 보증금 인수 여부를 파악했나요? 여덟째, 가장 중요한 현장 점유 확인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명도 가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아홉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용도 지역, 개발 제한, 농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 9가지 서류를 모두 확인한 다음 수익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만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꼼꼼한 서류 검토는 성공적인 경매 투자의 첫걸음이자 핵심입니다.